구오효입니다. 구오효. 구오효. 요 놈입니다. 요 놈. 요 놈인데 지금 얘는 얘와 정응의 관계입니다. 물론 중도 잡았습니다. 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얘와 얘는 바르진 않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왕인데 유약한 임금입니다. 유약한. 얘는 신하로서 굳건한 신하다. 신하로서.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하는. 이 사람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잘 못한 것을 다 마무리하고 단도리해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동몽인이 길하니라. 이 유고는 부의 스승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태계 이항을 만난 선조 임금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유고현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며 어린 모습입니다.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구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니 어린아이의 교육이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산수 몽개의 주효는 구이효입니다. 주효라는 것은 이 괴를 주장해 나가는, 전체의 그 주제를 주장해 나가는 효를 주효라고 말합니다. 얘가 스승 선생으로서 이 괴의 주효입니다. 얘가. 유고효가, 틀렸습니다. 유고효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높다고 뽐내지 않고 아래 구의 현자에게 배워서 한결같이 정치를 잘한다면 일은 제대로 돌아갈 거다. 일은.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뽐내고 퍼기고 지멋대로 막 전행을 하고 하면은 잘못되겠죠. 잘못. 상활. 앞에서 말한 이 동몽지길은 순이 소멸세라. 이자도 좀 어렵고 이자도 어려워요. 그죠? 이 수는 곤께의 덕성입니다. 곤께. 따름. 그리고 저 소는 손께 할 때 손자인데 저거는 저게 겸손히 따름. 겸손하게 따름. 그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겸손하게, 겸손하게 따름. 그 정도 의미입니다. 따르는데 겸손으로서 따른다면 이 사람이 자기 신하지만 이 사람한테 배울 때 겸손하게 따르는 거다. 겸손하게. 상에서 말합니다. 유고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음을 자처해서 길하다는 것은 겸손하게 유기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이라는 말은, 동몽이라는 말은 아이동자 어릴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세파에 때묻지 않아서 천부지성에 회복되기 쉽다는 말이다. 아이들,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 데리고 수업을 해보면요, 별로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떠들고 장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애들은. 그거 신기해, 그게요. 근데 어르신들은 다 듣는 것 같은데 나갈 때 보면 아닌 것 같아. 어른들은 그래요. 아이들하고 달라. 그게 그 아이하고 어른하고 다른 모습이야. 어른들은 엄청 진지한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수업도요, 한 20분 이상 못해요. 한 20분쯤 돼서 설렁설렁 빠지면 적당히 해서 야 과자 먹자 이러고 뭐 해야지. 그냥 계속 얘기하면
뭐 온몸을 비꼬고 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는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이다. 예, 이 거스를 역자의 반대말이다. 흘러가는 냇물에 따라가는 것을 수지라고 하고 배를 저어 상주로 올라가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주역은 역수다. 역수라 그러거든요. 주역을 역수라 그러거든요. 역은 예, 역수다. 왜냐하면 과거를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거슬러 보고 요 기준으로다가 미래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수가 맞습니다. 미래를 가보고 올 수 없잖아요. 미래는 가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그럴 수 있겠다는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역에서 하는 모든 말이 지금 네 상황이 이래. 잘못될 것 같아. 조심해야 돼. 말 듣고 조심하면은 잘못 안 되는 거고, 지멋대로 그냥 가버리면 잘못되는 거고. 그래서 주역은 그림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예, 요거는 과거고 요건 미래입니다. 과거의 뒷모습이 미래입니다. 과거의 뒷모습이. 뭐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거의 뒷모습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를 보고, 과거에 우리 저런 거 하잖아요. 왜? 신입사원 뽑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이력서 받잖아요. 이력서 왜 받아요? 이거는 바탕이 어떻게 됐나 그거 좀 보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력서 받는 게. 그 이력서가 그놈이 지나온 과거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판단하려고 이력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 글은 유고가 부의를 따르는 모습이고 자신의 시위를 자랑하지 않고 기꺼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손순이라고 말했는데 요 손은 또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손은 괴명입니다. 저기 바람꾀를 손이라 그러죠. 바람. 중풍손, 예, 풍께. 손하절 밑에가 끊어진 게요. 이렇게 생긴 게 손하절. 요게 풍깨입니다. 요게 겹친 것도 손깨고. 그 이제 중풍손 하는데, 예, 중풍손 하거든요. 예, 중풍손 하는데 요 중은 무겁다는 말이 아니고 거듭됐다 두 번. 예, 이거 이장하고 같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은 괴명입니다. 이 손의 덕이 손순입니다. 손순. 그러니까 곤의 덕은 순이고, 곤깨의 덕이 순인데 곤깨가 착하다 이거 아닙니다. 건깨와 상대해서 건깨가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뒤에서 단도리 해준다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순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생각이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겠죠. 순한 거, 그러니까 착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착한 거 착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요게 차라리 착하다는 소리입니다. 요게 손순이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니까 요게 차라리 착하다는 말입니다. 부드럽다, 유순하다, 공손하다, 사양하다, 계일입니다. 손깨다. 동남쪽을 지칭하기도 한다. 예, 팔개를 이게 방위에다 배속하면 동남쪽이 되니까 동남쪽을 지칭하기도 한다. 부드럽다, 공손하고 온순하다, 유순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순하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와 요 손순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순이 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이다. 순종하고 겸손함으로써 순종하는 모습, 따르는 모습이다. 예, 귀하면서 아래에 봉사하는 자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런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구는 격은 치다.
그 격투기 할 때 격자죠. 치다. 경몽이니. 말 안 듣는 거는 정신봉으로다가 땅 때려가면서 가리킨다. 그런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죠? 경몽요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분리위구어. 이어고하니라. 도둑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고 도둑을 막는 것이 이롭다. 요건 막을 어자, 제어할 어자, 막다. 지금 요놈이죠, 요놈. 여기서 이제 학생 선생으로 치면 양효는 선생이고 음효는 학생이 됩니다. 학생 선생으로 치면. 얘도 선생, 얘도 선생. 근데 얘는 좀 전체를 통할하는 그런 역할. 얘는 별로 그렇게 이제 큰 역할이 없는 그런 정도. 왜? 이제 연세도 좀 되고 은퇴할 때도 거의 다 됐고 네, 그런 정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 상구효는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체의 뜻은 이렇게 봅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은 일을 딱 쳐서 일깨워준다. 얘가 얘를 아까 그 아무짝에도 못 쓴 여자잖아요, 그죠? 아무짝에도 못 쓸 여자, 이 여자 잡아준다 이 소리죠, 그죠? 이 여자 잡아준다. 예. 육이는 아니 6이 아니고 6.3입니다. 쓰다 보니까 헷갈렸네. 6.3은 상구에게는 뜻이었고 구이에게 뜻을 둔 여자라고 6.3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상구와 6.3은 정응이 됩니다. 상구효는 지나친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혹은 지나친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기 요 지나치다는 게 과하다, 지나치다.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그거를 지나치는 것도 있고 한 대빵 담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고봉으로 담아가지고 지나친 것도 있고 그게 지나친 거죠. 과자, 허물이 지나친 겁니다. 허물 과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훈육을 지나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 들고서 요새 애들 땅땅 때리면 요새는 큰일 나요. 바로 신고합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호되게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은 아마 그런 거 뭐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꾸. 군대도 지금은 그런 거 없다 그래요. 아들 군대 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에이 아빠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다. 그게 당나라 군대 같아요. 예. 적절한 훈육은 어리석음을 일깨워야 되지만 그게 지나치면 체벌이 과하면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리위구, 앞에 저기서 말한 분리고 도적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다는 말은 잘한다고 한 일이 지나쳐서 잘못된 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벌을 한다고 했는데 얘가 그만 뭐 기가 넘어가서 또 자빠져 버렸어.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 갖고 병원에 실려갔어. 이 정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어구,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 적절하게 6.3효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이로움이 된다. 제어할 수 없으면 지나쳐서 상황을 지나치게 해서 지나치면 안 되고 적절히 해서 하는 건 이롭다. 경몽은 몽매함을 딱 쳐서 일깨워준다. 어리석음을 일깨워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도적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고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은 지나침에 관한 말입니다. 지나침, 과함. 도적이 된다는 말은 몽매함을 일깨우는데 지나치게 한다는 말이고 이 상구효는 지나친 자리입니다. 지나치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친 자리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지나쳐서. 그러니까 상황이 되어서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 하려고 들면 안 되죠. 그런 거다. 현직에 있을 적에는 해야 되는데 물러나서 혹시 와서 물어보면 그거 그렇게 했어라고 해주면 되지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잘못됐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소리죠. 그 소리.
밑에서 또 말 듣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다고 해봐야 자기 허물이지 그냥. 그렇죠? 그래봐야 말 듣지도 않아요. 말을 들어주면은 지나친 게 아니지. 그걸 안 들어주니까 지나친 거지. 어디 갔냐? 예. 지나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친다. 머물러 있다. 예, 산수몽기 외께는 산으로 추상됩니다. 실행할 때는 실행하고 시행즉행하고 머물러 있을 때는 머물러 있는 시지즉지하는 것. 이것은 경우와 때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행하고 멈출 때를 잃지 않는 것. 동정불실기시 곧 때에 맞는 것이 되는 것이 이로움이다. 딱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꼭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고 해야 될 거는 어물어물하다 놓치고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분리위구라고 해도 될 것이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빨리 터득하려는 욕심을 부린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주역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끔 보면은 시작을 해서 막 정신없이 하고 막 물어보고 뭐 난리 치다가 몇 달 있다 보면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공부는 틀린 공부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월요일 저녁에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이 자리가 내 자리다 하고서 앉아 있다 보면 어느 날 열립니다. 어느 날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당장 요거를 앞뒤를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공부는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 강의하려고 일어서기 전에 책도 한 번 안 읽어봤었는데 맨날 와서 턱만 개고 앉아 있었지. 왜 왔어요? 문 열어주려고. 총무하느라고요. 내가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감이야, 그게. 그래서 안 빠지고 왔죠. 그죠? 맞죠? 제가 책 보는 거 봤어요. 맨날 핸드폰만 들고 쪼물고 앉았지. 책상에 앉아서도 맨날 핸드폰만 들고 쪼물고 있다고. 선생님 보기에 답답했을 거야. 참 말을 안 듣고 뭘 하는지 그냥 그것만 뒤다보고 주물고 있어. 저는 여기 앉아갖고 선생님 틀렸나 맞아 나 사전 찾아보고 있어. 한마디 하면 그거 찾아보고 한마디 하면 그거 찾아보고. 예, 그렇습니다.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만 마저 하고 쉬죠 뭐. 상활 이용어구는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지 않고 그 도적을 막는 건 뭐냐? 얘들이 뜻이 맞아. 얘가 선생님 말 잘 듣고 얘도 적당히 얘를 조련했다는 거죠. 너무 세게 들이대지 않았다는. 상하 순열세라. 바르게 한 거다. 순리대로 한 거다. 순리대로. 저기 상은 예, 상구요고 하는 육사표가 되고요. 도적을 잘 제어하는 데 쓰임이 이롭다는 말은 위와 아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위는 상구요가 되고 아래는 육사묘가 되어서 상구요의 휘육이 지나칠 것을 우려하고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면 육사묘를 제어할 수 있다. 육사묘를 잘 인도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얘도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잘못할 수 있는 정도죠. 정신줄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제대로 되는데 바짝 안 차리면 잘못돼서 왜? 과하고 지나친 지금 정도기 때문에요. 심술 얘기가 뒤에 또 나오네. 또 마주 좀 보고 가죠. 뭐. 주인공인 이소율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버지의 친구인 심택의 집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마친 뒤 심순애와 혼인을 약속합니다. 어느 정월 보름날 심순애는 김소사의 집으로 윷놀이를 갔다가 거기에서 대부호의 아들인 김중배를 만납니다. 심순애에게 매혹된 김중배는 다이아몬드와 물질 공세로 심순애를 유혹하였고 심순애의 마음은 점점 이소율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소율은 달빛 어린 대동강 부경로에서 심순애를 달래보고 꾸짖어도 보았으나 한번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봤던 이제 그 내용이에요. 울분과 타락 끝에 고리대금 업자 김정현의 서기가 된 이소율은
아, 근데 또 웬복이래. 이 고리대행업자가 죽어가지고 그걸 다 챙겼대요. 이수일이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심순애는 대동강에 투신 자살하려다가 이수일의 친구인 백낙관에게 구출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백낙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다시 결합하여서 재출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까 그 뒷 뭐가 좀 있는 값인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이걸 세팅할 때요. 긴 그 영상을 보고 싶은 자리부터 보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니까 저기서부터 해서 이게 1시간 반짜리인데 거의 끝나가는 장면. 아유. 지금 얘가 얘를 구제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얘가 얘를 지금 구제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야하다 여기까지만. 지금 그죠? 아까 요 상황하고 심순애 이수일이야. 지금 결국은 얘가 지금 얘를 구제하는 상황이죠, 그죠? 아, 이 장면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밑에 조금 더 있는데 이걸 보고 시죠. 용어 설명입니다. 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 요 코끼리 상자에 코끼리 상자. 코끼리 상자고 이렇게 생긴 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 학교 가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생긴 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상. 불교에서 말하는 상. 배우다 보니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하다. 아상, 인상, 수자상 뭐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용 그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이 상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파악된 그 모습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라고 하는 그런 뭐 고집이라 그럴까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말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은 못 해줘. 그냥 두리뭉실해서 이렇고 이러면 설명을 하지.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는요. 군자. 덕이 있는 자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디서 찾느라고 제가 고생 많이 하고 찾았습니다. 군,
천하자소민. 예. 여기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군자라는 말이. 예. 자전을 살펴서 비슷한 뜻을 모아봤습니다. 서경 대우무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이 돌보사 명을 내려서 황천 권자인가요? 권명하사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여 엄유사회하여 천하의 임금이 되었다. 위천하군하다 라고 하니 대체로 영토를 가진 자를 일러서 군이라고 한다. 군자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을의 자하전에 군은 지극히 존귀한 것이다. 그 주에는 천자와 제후와 경대부 등 영토를 가진 자를 모두 군이라고 한다. 개활군이라. 일주서 15편에 일주서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라서요. 선행에는 상을 주고 형벌로 위험을 세우는 것을 일러서 군을 붙인다. 요건 뭐냐면 시법. 네가 임금이 죽고 나면 시호를 올리잖아요. 세종, 단종 이런 거는 자기 살아서는 그 이름이 없어서 죽고 나는데 묘호란 말이에요. 묘호. 세조 이런 얘기요. 그 얘기입니다. 선행에는 상을 주고 형벌로 위험을 세운 것을 일러서 군이라고 한다. 우리 군 있죠. 왜 무슨 종 안 하고 연산군 이런 사람들 좀 대개 보면은 강권 했거나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무리를 이루어 따름에 군을 이름을 붙인다. 또는 군자, 덕이성함을 이른다. 라고도 합니다. 군은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되고 덕이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자자 설명입니다. 왕숙이 말하기를 자라는 말은 자자는 덕이 있고 자기가 있는 것을 모두 말한다. 유작지 통칭이라. 그러니까 남작 자작 하는 거 있잖아요. 공작 하는 거. 그 소리입니다. 남의 지도자가 사랑으로 백성을 가리키는 것을 일러서 자라고 한다. 또 자는 은혜를 받들고 덕에 마땅한 것이라고도 하고 중용에서는 백성이다. 자 서민이라 백성이다라고도 한다. 안사고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라는 말은 남을 잘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덕이 성한 것을 일러서 군자라고 한다. 군자는 일정한 자리가 있거나 그러니까 위에 있거나 벼슬에 있거나 덕을 베풀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해도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군자일 수 있고 일정한 직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군자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몸깨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잠깐 쉬고 또 가겠습니다.